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 난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중남미의 이제 경제 파탄을 피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지만 실제 이제 거기 텍사스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고 이렇게 들어올 때 총을 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날마다 국경을 넘어왔는데 막 최근에는 막 중국 사람들까지도 여기 멕시코 국경을 통해 이제 넘어오고 해서 이제 막 여기 현지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이런 난민 수는 이제 일주일에 평균 2,500명을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렉 에보트, 이제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수용 못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예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버스에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막 민주당 이런 지역 있잖아요. 대표적인 막 민주당 지역인 이런 뉴욕주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막 보내버렸어요. 강제 이송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막 뉴스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막 뉴욕주에서도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막 거리에 막 늘어나고 막 미국 시민들도 점점 막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제 결국 바이든 정부도 이번에 이제 난민 유입을 이제 제한하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즉 이제 11월 5일 이제 올해죠.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이제 중남미 난민 유입에 이제 몸서리를 치는 이런 유권자들에 대해 눈치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보통 난민들은 이제 난민 신청을 한 뒤에 이제 보통 수년이 이제 걸리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미국에 보통 머물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이 이런 이제 국경 이민 담당 관리들이 멕시코와 이런 접경 지대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난민 신청 접수를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대에서 바로 이제 차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솔직히 여기 사는 미국 사람들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담 넘어오고 이런 거 다 싫어하는 분위기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치안이나 보안이나 이런 게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고, 이제 언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게로, 이제 슬럼화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런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나 이제 저소득층 지원 등을 이제 다 지원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들 미국 사람들의 세금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난민 통제는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손을 이제 가로막는 이제 부메랑이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차처스 최근 분석 노트에서 지난해 2023년 10월 이후 미국 노동력 확대의 이렇게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들이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즉,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제 이런 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메꿨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비록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 가운데 이제 이민 유입 문제가 이제 수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이민이 제한될 경우 노동력 증가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결국 임금이 올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 따르면 이제 이들 비적격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월 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3만 1000명이 아니고 이제 그거의 거의 절반 수준인 12만 5천 명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노동 공급이 충격을 받으면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낙관 전망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웃돈을 주고 이제 노동력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뭐 소비가 늘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특히 이렇게 남미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미국에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케이스가 이제 언어나 기술이 이렇게 좀 부족한 저임금 숙련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현금으로 받고 이제 청소나 뭐 건설 현장, 뭐 나무 자르는 일 등 이런 일용직들 이 일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3D 잡이라고 하죠. 뭐 위험하거나 아니면 더럽거나 아주 힘든 일, 이런 일들을 실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주위에서 봐도.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적은 돈을 받고 이제 현금으로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보험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해줄 필요도 없는 데다가 안 해줘도 적은 돈을 받고 기꺼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은 돈을 받고도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저숙련 일에 돈을 더 줘가면서 이제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이런 3D 잡이라고 하죠. 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은 원래 더 돈을 줘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기피하잖아요. 더 안 하려고 하고, 더 웬만하면 덜 위험하고 웬만하면 덜 더럽고 그리고 덜 어려운 일을 선호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일을 원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더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오히려 이런 난민들이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메꾸니까 임금을 굳이 더 많이 줘가면서 일반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중심으로 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급격한 이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바이든의 난민 제한 행정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제 이민 찬성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이미 법원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이민 제한 행정명령 소송에서 패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바이든은 고관세를 부르짖으면서 인기를 끄는 이제 이런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도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지난달 바이든은 철강, 자동차 등 중국산 제품에 180억 달러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붙이면 자국 기업들은 이제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리하지만, 자국 기업들이 더 상품에 대해 가격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즉,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죠. 그래서 이제 자국 상품과 자국 회사를 우선시하고 보호한다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그 나라 국민들과 그들의 직장, 그리고 이제 회사들에게 좋은 점이 많을 수 있으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더 뭐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 이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이제 결국 더 비싼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상품을 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여유가 있는 그런 소비자층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산층에게는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국 회사들 같은 경우 더 줄어진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노력을 이제 좀 줄여도 되고, 또한 가격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게 올려도 되는 이제 여건이 되어서,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즉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요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인플레이션인데요. 정말 이제 안 오른 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코로나 이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있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후보들의 이런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